안녕하십니까. 허주동포 이회정입니다. 북미 정상 간 오간 편지 내용이 언론 매체를 통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후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법 우드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전설적 언론인으로서 현재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국장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9.11 테러로 2번의 필리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미 저술한 책 중에는 부시는 전쟁 중, 오바마의 전쟁, 공포, 이번 분노는 그의 20번째 저서입니다. 17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년간은 위에서 보듯이 북미 관계가 전쟁 지점까지 갔었습니다. 특히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고 일부 관심 있는 분들만 알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과 2018년 1월 2번에 걸쳐 남한에 거주하는 미국인 비전투원 후송 작전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시절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5027에서 북한 공격 대비 시 핵무기 80기를 사용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상기한 답변이 저희 가슴속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외교적 언사가 아닌 진정한 한 지도자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리비아 모델로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펜스 미 부통령을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전문을 공개하였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싱가포르 회담 취소. 두 번째, 북한이 핵무기를 자랑하는데 미국은 훨씬 더 강력한 살상무기를 보유했다. 세 번째,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네 번째, 미국인 3명 석방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우측에 있는 김 위원장의 편지 내용은 두 사람의 만남이 의미 있는 여정의 출발이었고 양국 간 관계 개선 진전을 기대하며 다음 만남을 확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의 공동 합의문 내용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북미 관계 수립 약속. 두 번째,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셋째,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넷째, 전쟁 포로의 유해 송환 및 유해 발굴 약속입니다. 이 편지 내용은 첫 번째, 싱가포르 회담 후 6개월 지나 새해를 맞이함. 두 번째,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만남은 잊을 수가 없음. 세 번째, 새해 들어 다시 만날 것이며 대통령과의 또 다른 역사적 만남은 환타시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킴. 네 번째, 참모들에게 2차 정상회담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으며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람. 경제제재 완화와 핵시설 해체 개수 등을 둘러싼 양측의 합의 실패로 결렬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은 가장 큰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고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5개 모두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결과 없이 끝난 것입니다. 이 편지 내용은
1년 전 역사적 싱가포르 회담을 회상함.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생일 축하와 가족 그리고 미국민에게 안부 전함. 세 번째, 하노이 회담 역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음. 네 번째, 우리 둘만의 특별한 우정으로 신통한 힘을 발휘해 북미 관계 개선과 각종 장애물을 제거할 것임. 다섯 번째, 우리 둘만의 특이한 톱다운 방식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며 오늘날 현실은 새로운 방식과 용기를 요구함. 북미 정상이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들이 아직까지도 저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후 70년 트럼프 대통령이 주위 참모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1, 2차 정상회담과 오고 간 친서로 영원한 우정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책 분노의 25장에 그 당시 상황들이 너무나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전 중 적국의 방탄조끼도 안 입고 군사 번개선을 넘을 수 있는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는 장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영상에 게재된 편지 전문 4통 중 2통은 CNN에서, 한 통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 나머지 한 통은 백악관이 공개하였습니다. 3통은 김정은 위원장의 것이고 한 통만 트럼프 대통령 것입니다. 공개 내용이 불공평하지요. 특히 호칭 각하를 예를 들었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각하라는 호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동양에서는 하나의 경칭으로 사용하고 있죠. 2020년 9월 9일자 CNN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 2통을 소개하며 각하라는 호칭을 여러 번 쓰며 아첨을 뜯다고 각주를 달았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 5월 24일 편지에서 각하라는 호칭을 쓴 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CNN 기사를 보고 그대로 우리 언론 매체에서도 언론 보도를 하였습니다. 절대로 공정한 보도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월 8일 편지에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6월 10일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였습니다. 정상 간의 외교적 편지라기보다 정말로 친구라는 기분이 많이 드는 보통 사람들의 편지 같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내용 등은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트위터에서 보았을 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저 얘기가 나왔을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분노라는 책을 보고 나니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책 저자를 포함한 주요 언론 매체, 야당인 민주당, 현역 군 장성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둘러싸여 있는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주위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7통의) 편지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칭 변화를 보면 2017년 1월 32세의 별난 지도자, 9월에 미친 사람, 11월에 작은 로켓맨,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후 20세에 정권 인수한 아주 영리한 사람,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회담에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친구라 불렀으며 훌륭한 사람,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후 아주 강인한 사람이며 아주 영리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교활하고 가나카나 아주 우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부인하였습니다. 북미 적대관계 청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17일 편지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12일 편지에서 해결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봐도 확실히 유별난 대통령이죠. 특히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유별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참모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군사 분계선을 넘은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과 3번 만난 대통령입니다. 세 번째, 2020년 6월 25일 워싱턴 소재 6.25 참전 기념탑에 헌화 및 묵념한 대통령입니다. 네 번째, 2020년 7월 27일 7.27 정전을 축하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요즘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시청자나 독자들이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을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난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